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백신국과 협력해 4월 22일부터 LA 한인타운에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 운영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등 관련 수칙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 칼스테드 LA가 오늘부터 16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칼스테드 LA는 백신 접종 예약 후 정작 당일에 오지 않는 주민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일요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해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와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올가을 학기 명문 사립대 지원이 대거 몰려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총기 등 불법 무기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 국장을 새로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추격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로 한 버지니아주가 합법화 시점을 오는 7월로 3년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연간 개인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개구와 20대 남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등 서울과 부산 모든 자치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과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총사퇴했습니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퇴임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현재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민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맞서기 시작하자 군경이 기관총과 수류탄, 유탄 발사기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공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카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스포츠의 정치화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며 체육계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3진 7개로 호투했지만 팀이 1대2로 패하면서 시즌 첫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명인열전 마스터스 대회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한인 케빈나 김시우 그리고 작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임성재가 출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백신 접종 대상자 50세 이상으로 확대됐죠.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약하기 힘들고 가서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16세 이상 접종 대상으로 확대되는 15일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새치기도 하고 멀리 베이커스필드까지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이벤트를 직접 할 예정입니다. 타운 내 한인뿐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을 직접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분들, 백신 접종소에서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 모두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노력한 결과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4월 15일 이후부터는 매주 운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때면 4월 22일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때면 16세 이상 성인 누구나 타운 내에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접종 대상자 구분 없이 모두 다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후 2시 저희 라디오 서울의 싱글벙글 쇼에서 관계자분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세한 사항, 장소는 어디고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싱글벙글 쇼에서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함께하는 백신 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 백신 접종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부터 완전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올 가을 학기부터는 이 캘리포니아주 내 공립학교들이 모두 주 5일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앞으로 2달 안에 경제활동 정상화할 것을 예측하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 역시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어제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돼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전면 재개와 관련된 주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급 학교들은 모두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의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풀타임 대면 수업 재개 준비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칼세델레이에서 오늘부터 일단은 일요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그냥 예약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어젯밤 긴급 발표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백신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백신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칼세델레이에 배분된 백신이 남는 데 따른 것으로 백신이 바닥나면 일단 예약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하지 않게 됩니다. 백신에 여유가 있다면 주민들 예약하지 않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는 다음 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남은 백신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번 일요일까지 예약 없이 칼세델레이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칼세델레이 지금 밝혔습니다. 칼세델레이 백신 접종소는 연방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 장소에서 백신이 남았는지 여부를 칼세델레이 대기 장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백신을 빨리 맞기 위해서 베이커스필드 지역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5일이 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종 자격이 주어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베이커스필드의 지역 한 접종소에서 충분한 백신 물량으로 연령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이 LA 카운티 내 매우 붐비고 엄격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백신 접종소들과는 다르게 베이커스필드의 접종소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와 예약 없이 당일 워크인도 가능해서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를 보고 해당 접종소를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스테이트 베이커스필드 캠퍼스에 마련된 접종소가 바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성이 더 강하고 치명률도 더 높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됐다라고 보건당국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존스홉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주일간 미시간과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등 5개 주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가 미국 전체 신규 확진자의 4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45만 3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중 이들 5개 주의 감염자가 19만 6천여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5개 주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전체의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간 신규 확진자 비중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1,649명이 영국발 변이로 확인돼 지금까지 확인된 영국발 변이 중 10%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변이 확산과 함께 미시간주의 감염자도 5주 새 5배가 늘 정도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염성이 강한 영국발 B117 변이가 미국의 가장 흔한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Based on our most recent estimates from CDC surveillance, the B117 variant is now the most common lineage circulating in the United States. 월렌스키 국장의 발언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됩니다. CDC에 따르면 6일까지 16,275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CDC는 실제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작업을 해야 하는데 확진자 가운데 일부에만 이를 수행하고 있어서 실제 감염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젊은 성인들의 확진이 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ospitals are seeing more and more younger adults, those in their 30s and 40s, admitted with severe disease.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방정부가 감염자가 급증하는 미시간 같은 곳에 더 많은 백신을 배포하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어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 최소 2년 동안 미국의 경제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어제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서 초과 저축과 추가 재난지원금, 또 미국 정부의 엄청난 적자 지출과 새로운 양적 완화, 새 인프라법 가능성과 성공적인 백신, 또 대유행 증식 즈음의 희열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호황은 틀림없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연방정부의 이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초완화적인 금융정책이 강한 미국 경제 반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만 6천 건 늘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리 2주 70만대 건을 기록하는 것으로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8만 건을 크게 웃돈 결과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명문 사립대학으로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의 합격률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치열해진 명문대 입시 경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6일 공개한 올 가을 학년도 신입생 합격률 현황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은 올해 3.4%의 합격률로 지난해 4.9%보다 더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자 100명 중 3명 남짓만 입학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1%에서 올해는 합격률 3.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5.6%에서 올해는 4%로, 예일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5%에서 올해는 4.6%로 떨어졌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6.9%에서 올해는 5.4%로, 다트머스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8.8%에서 올해는 6.2%로 떨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은 지난해 합격률 8.1%에서 올해는 5.7%로 떨어졌습니다. 코넬 대학은 올해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합격률은 조기 전형인 얼리와 정시 전형인 레귤러 어드미션을 모두 합쳐 통계를 낸 것으로 정시 전형만 따지면 합격률은 여기서 더 곤두박질칩니다. 올해에는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명문 사립대학들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입 학력 평가 시험을 대면으로 치르기 어렵게 되면서 대학들이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원자들이 SAT와 ACT 시험 점수에 얽매이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명문 사립대에 지원자들이 몰려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게 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부분적으로 지나던 구름도 점차 거쳐서 오늘은 보다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유지하겠고 이번 주말에도 역시 대체로 맑고 포근한 캘리포니아의 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4도, 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83도 52도, 해안 지역은 68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1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임 후 첫 총기 대책 예정, 총기 단속국장의 규제단체 출신 인물을 단속국장에 내정할 예정입니다. 총기 대책 행정명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총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총기 규제 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국장도 새롭게 임명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애틀란타와 콜로라도 등에서 잇따라 총기 사건이 발생과 같은 대형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루어질 발표에서 이른바 유령총 단속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유령총은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이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했을 때도 추적이 어렵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신임 국장에는 ATF에서 25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총기 규제단체 기퍼즈에서 활동했던 데이빗 친맨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TF는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당성을 호소하면서 공화당과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며 중국의 추격을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대형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로 중국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중국의 추격을 거론했습니다. I promise you, they are not waiting, but they're counting on American democracy to be too slow, too limited, and too divided to keep pace. 투자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법안 규모와 세율 인상폭도 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In the next few weeks, the Vice President and I will be meeting with Republicans and Democrats to hear from everyone. And we'll be listening. We'll be open to good ideas and good faith negotiations.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제안한 이 법안에는 도로와 공항 현대화 등 인프라 투자 외에도 학교 시설 개선과 초고속 통신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 법안이 실행되면 세계 경제가 가장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 비판 기류도 있어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수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18세 이상 시민 3,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가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던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방상원에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이 끝난 후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다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그룹이 3, 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발의될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증오,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LA 카운티 정부가 아시안 대상 대응팀을 구성하고 1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대처 강화에 나섭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흑인 차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된 반인종차별 다양성 및 포용성 계획을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증오범죄 대응 실무그룹은 다음 달까지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오범죄 대응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모든 인종에 대한 증오, 편견, 차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공정 또는 다양성 펀드를 조성하고 파트너 기관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이 어제 미입국 미성년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샌안토니오 콜리세움의 학대와 방임 등 의혹 3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호자 없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용시설의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학대 의혹을 제보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수용시설의 한 관계자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콜리시움에는 현재 미성년자 1,6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샌안토니오 콜리시움에서 성적 학대 의혹과 또 일부 어린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에버트 주지사는 이 시설은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며 어린이들은 더 좋은 직원들이 일하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 콜리시움의 한 자원봉사자는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온건한 이민 정책을 비판해왔고 미 보건복지부는 어제 성명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성적 학대와 성희롱,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무관역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용시설의 미성년자 학대 의혹이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팔로스 버디스에서 발생한 타이거우주의 전복 사고 과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거리를 나도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45마일
구간입니다. 45마일 속도 제한 구간인데 여기서 타이거 우즈가 87마일로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10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해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이 과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한속도 72km인 회전 구간에서 우주의 차량은 시속 140km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Estimated speeds at the first area of impact were 84 to 87 miles per hour, and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사고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no evidence of braking throughout this collision.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우주의 차량에서 음주나 약물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There were no open containers in the vehicle,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in the vehicle or on his person. In this situ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주의 부상이 심해 음주 측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추론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지만 우주를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말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을 끝냈으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우주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Y10 최문석입니다.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세청 IRS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부양금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부나 전부를 추가 세금 환급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이 추가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는 지난해 경기부양금 수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 가운데 올해 세금 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입니다. 경기부양금 지급이 2020년도 세금 보고 이전에 발생해서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하다 보니 경기부양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하는 등 각 개인별로 지급 상황이 서로 다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금보고 접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조정되면서 경기부양금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IRS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한인 납세자들을 위해서 IRS 통지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굿한즈 파운데이션이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애나임 다운타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5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무료 세금 보고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드랍오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납세자가 세금 보고 서류를 갖고 현장에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7일에서 10일 후에 찾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렌트비, 사업체나 아파트 렌트비 보통 체크나 아니면 은행에서 어카운트에서 바로 나가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는 비트코인으로도 임대료를 낼 수 있습니다. 리카르소는 자사 소유의 주거와 상업시설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루소 부동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 그로브몰과 그리고 글렌데일 소재의 디 아메리카나의 브랜드입니다. 이곳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렌트해 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LA 평통이 재외동포 청소년을 비롯한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또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 통일 세대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 평화 통일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은 기자가 타운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LA 평통이 재외동포 청소년을 비롯한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래통일 세대들에게 통일 의지를 심어주고자 2021년 청소년 평화 통일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인 LA 지역 협의회 결선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 남과 북 최고의 순간, 평화와 통일 미래, 그리고 DMZ 평화가 주제입니다. 이달 30일까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비롯한 재외동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들은 해당 주제로 그림 한 점과 더불어 한글로는 200자, 영어로는 70단어 내외의 작품 소개를 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0 상금을,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300,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150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1명은 전 세계 43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종합 결선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2단계인 평통 사무처 결선에서는 올해 6월 30일 43개 전지역 협의회 예선대회에서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우수상 3명에게는 30만 원을, 그리고 장려상 5명에게는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사무처 결선 시상식은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그 외 우수 작품들은 작품집 제작 및 온라인 작품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메일 nuacla1@gmail 혹은 전화번호 213-384-6919로 문의해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학년,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함과 연락처를 제출하면 됩니다. LA 민주평통이 지난 6일 장애 학생들에게 격려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돌봄으로써 아픔을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장학금을, 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샬롬 장애인 선교사의 박모세 목사가 참여해 장애자 가족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학금은 2명의 대학생들에게 각각 $1,500씩, 그리고 2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각각 $1,000씩, 총 $5,000가 지급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장애 학생 부모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꽃다발과 선물이 증정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이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최고 52%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어제 연간소득 $100만 이상에 대한 주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자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는 등 안전지침을 완화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CDC 지침에 따라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뉴저지를 방문하는 여행자나 타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주민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주민들에게는 자가격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도 이동식 백신 접종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백신 접종 자격 요건이 되는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식 백신 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0대가 운영 예정이고요. 뉴욕 시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하루에 약 200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코로나 백신 사전 등록을 받게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면 접종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고 순서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약 날짜와 시간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가 현재 주 2일 실시하고 있는 대면 수업을 이번 주부터는 주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캇 브람 브랜드 교육감은 현재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교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직접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성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 시점을 오는 7월로 앞당겼습니다. 당초 버지니아 주의회는 2024년도부터 성인이 대마초, 즉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그 허용 시점을 약 3년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워싱턴주 서남부의 카울리치 카운티, 시애틀 인근의 카울리치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라오케 파티 등 친교 모임이 감염 확산의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시애틀주 당국은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카울리치 카운티의 보건국 차장은 주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카울리치 카운티는 주변 카운티보다 확산세가 가파르다며 주지사가 내린 사회활동 제한 조치를 한 단계 뒤로 물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센터가 오는 16일 낮 12시 30분에 아틀란타 참사와 아시안 커뮤니티라는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아시안 경영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애틀 지역의 한인사회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폭넓은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면 UW 한국학센터 줌 미팅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신 여권 도입을 적어도 5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커먼패스와 클리어 등 IT 기업과 연계해 기술을 점검하고 제도를 정비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와이주가 다른 것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보완하고 준비할 게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우리의 믿음직한 마무리 켄리 젠슨이 블런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연장 10회 4대3으로 3대4로 패했습니다.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켄리 젠슨이 9회 3대2로 앞서고 있던 9회 마운드에 올라서 1실점하면서 3대3 동점이 됐고요. 그래서 연장전에 돌입해서 오클랜드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했습니다. 어제 선발 투수로 나선 선수는 트레버 바워입니다. 트레버 바워 선발로서 LA 다저스를 이적해서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레버 바워가 던지던 공을 메이저리그 심판들이 수거해 갔습니다. 부정물질이 묻어있는지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클랜드와의 경기에서 심판들이 트레버 바워가 던진 공 중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 트레버 바워의 1회 말 투구 후 공을 수거했는데요. 오클랜드 라디오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회수된 공은 불법 이물질이 묻었는지 등을 점검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올 시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의 이물질 사용 여부 검사, 회전율 분석 등으로 부정투구를 방지, 적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파인타르 등 이물질을 묻히면 공의 회전율이 높아지죠. 트레버 바워가 지난해 눈에 띄게 향상된 회전율을 앞세워 압도적인 투구를 펼치고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받았는데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어제 공이 수거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등판을 해서 7이닝 동안 2점만 허용하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침묵함에 따라 올해 첫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YTN입니다. 류현진은 1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깔끔하게 출발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류현진의 마법 같은 제구력에 텍사스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2회 첫 타자 솔락에게 던진 직구가 가운데로 몰리며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동료들의 수비 지원도 아쉬웠습니다. 트레비노의 깊숙한 땅볼 타구를 유격수 심희연이 잘 처리했지만 1루수 게레로 주니어가 공을 놓치면서 내야 안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투아웃 이후 빗맞은 안타를 허용하며 한 점을 더 내줬고 류현진의 자책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아쉬운 2회를 뒤로하고 3회부터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류현진의 노련함이 빛났습니다. 가볍게 맞춰잡는 효율적인 투구로 투구수를 줄여가며 아웃카운트를 늘려나갔습니다. 3회부터 6회까지 13타자를 맞아 안타 단 한 개만 내주고 텍사스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1, 2루 위기를 맞았지만 컬버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뒤 마지막 타자를 3루수 땅볼로 유도하고 자신의 역할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이닝 동안 볼넷 없이 삼진 7개를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을 2점대로 낮췄지만 타선의 침묵 속에 올 시즌 첫 패전에 멍해를 썼습니다.
작년 두 경기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30점 이하로 막으면서 일단은 그래도 선발 투수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토론토 타선은 8회 심의현이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뽑아냈을 뿐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류현진을 패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어제 페코파크 홈구장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시즌 타율 2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실책도 했습니다. 5회 초 수비 때 도노반 솔라노의 평범한 타구를 놓쳐서 실책도 범했습니다. 올 시즌 벌써 두 번째 실책인데요. 김하성 선수는 현재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자 명단,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런 기회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타율 2할 그리고 실책도 벌써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연장 끝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한편 마이너리그에 내려가 있는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는 어제 2이닝 동안 볼넷을 하나 내주고 무실점으로 잘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대기 중인 선수들이 모두 호투를 하고 있어서 양현종 선수가 언제쯤 메이저리그로 승격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세계 골프 최강자들이 출전하는 명인열전 마스터스 대회가 오늘 아침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개막했습니다. 해마다 4월에 열리는 대회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11월에 열리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그린 재킷의 주인을 가리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출전 선수 88명 가운데 PGA가 뽑은 파워 랭킹 우승 후보 1순위는 지난해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 타이거 우즈가 우승했던 2019년에도 2위를 기록했고 최근 10개월 동안 우승을 거두는 발군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Especially with the weather we've had the last couple of days, it's been really nice, and obviously, having the patrons out there, it definitely brings a lot more excitement, and it's going to be like that for the tournament this year. PGA는 저스틴 토마스와 존 남, 지난주 3년 9개월 만에 우승하며 부활한 골든 차일드 조던 스피스를 존슨의 뒤를 잇는 유력한 우승 후보에 올려놨습니다. I don't feel that I have the control of all facets of my game that I want to have yet, but I feel like I'm working the right direction. 지난달 아놀드 파머 대회에서 이틀 연속 호수를 가로지르는 장타쇼를 선보였던 괴물 디셈버는 이번엔 로프트 각도 4.5도짜리 드라이버를 들고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는 더욱 낮추면서 공은 더 멀리 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And I'm very excited for it. Whether it helps me perform at a higher level, I'm not sure because it's golf. You never know what happens, but definitely from what I've seen on the driving range and what I've seen last week in practice, there's some tremendous benefits to it. 마스터스에서 5번 우승한 우주는 자동차 사고로 출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로리 맥킬로이는 다시 한번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2위를 기록한 임성재는 당당히 파워랭킹 9위에 올랐고 올해 초 3년 8개월 만에 PGA 3승을 신고했던 김시우도 5년 연속 꿈의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다시 4월 철쭉 속에서 치러지는 오거스타 별들의 잔치는 지난해 무관중 때와는 달리 20%로 제한된 약 8,000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대회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미얀마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군경이 최근 기관총과 수류탄, 유탄발까지 동원해서 진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북서부 깔레이 지역. 군경이 골목과 도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총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수류탄과 유탄 발사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1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앞서 시위대가 사제총을 쏘며 군경 여러 명을 사살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군경은 무장 저항을 초기에 꺾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무자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싹자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제 무기를 사용하자 군경이 곧바로 기관총을 난사해 3명이 숨졌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이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더욱 늘어 지금까지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도 48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주민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경과 맞서기 위해 민주진영 측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군과 소수민족 반군에 입대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데타를 비판해온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가 하극상으로 대사관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부를 추종하는 직원들이 대사가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늘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의 한인타운에서 백신 접종소를 운영해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오후 2시 싱글벙글쇼에서 관계자분들이 직접 나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백신 접종,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함께합니다. 2021년 4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세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